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거래소에서 1,500개 털렸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원인일지,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하나씩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맥시 거래소에서 유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이스님. 유튜브 방송 잘 보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맥시 거래소에서 누가 로그인을 해서 1,500개를 매도해서 모두 가져가 버렸다. 처음 투자 비용 파이코인이 하락되어 290만원 정도 된다. 저는 금액보다 수량이 중요해서 조금씩 모았는데 경찰에 접수하였더니 공조가 안 되면 힘들어지고 찾기 힘들 수 있다며 되더라도 6개월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포기를 했다라고 하죠. 첫 번째 사진은 맥시 저의 주소에서 출금이 돼서 바이낸스로 주소로 입금된 사진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BNB 스마트 체인이라고 돼 있고, 근데 이게 바이낸스인지 거래소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BSC 거래소로 USDT가 빠져나갔다라는 얘기예요. 네트워크는 이래서. 이 지갑 주소가 정말 바이낸스 주소가 맞는지는 어떻게 알아보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의 메일로 출금이 되었다는 사진이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맥시 위드로우 석세스풀 해가지고 지금 1783개 출금이 됐다라고 나와 있고, 지갑 주소에 TXID 트랜잭션까지 뭐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뭐 검색하면 어느 정도 나오긴 하겠지만 근데 뭐 결과값은 뻔하다고 봐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추적을 할 때 일단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BSC 스캔이라고 해서 일반 트랜잭션에는 이게 안 떠요. 그렇다면 아까 토큰 트랜스퍼 해가지고 BP20 돼 있죠. 여기에 보면은 바이낸스 패깅 해가지고 되어 있네요. 패깅을 했다는 거 맥시에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다시 아웃을 시켰어요. 1783개. 쭉 보면은 이 세탁이 됐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1783개가. 지금 이 영상 찍는 게 4월 4일인데 이 기준으로 뭐 5일 전에 이미 탈탈 털렸다라는 거. 이런 거 못 잡아요. 이거 가져가가지고 이 지갑의 주인 뭘 찾는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고, 이 지갑이라는 건 있잖아요. 익명성, 암호화폐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익명성으로 해서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지갑 주소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한 잡히지가 않아요. 다만 그런 중앙화 거래소, 덱스가 아닌 CEX 중앙화 거래소에서도 이게 특정이 확실하게 돼가지고 그 거래소가 맞으면 일반적으로는 그 거래소에다가 동결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잡거든요. 근데 세 번째 거래소는 자기의 거래소 잔고 사진이다 해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털렸는데,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은 이분이 Gmail로 좀 받은 것 같아요. Gmail로 뭔가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런 상태가 돼버렸는데 마음은 굉장히 아픈데, 이 사람이 잘못된 거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OTP를 갖다가 설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OTP. 그리고 휴대폰 인증도 필요하다면 설정해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인증해가지고 뭐 지문 인증이나 이런 걸로 대처하는 설정이 가능해요. 이런 걸 해놨다면은 사실은 내가 Gmail이 노출돼도, 아마 제가 볼 때 이분은 Gmail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Gmail로 메일이 왔고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이런 거만 좀 해놨어도 예방은 좀 됐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런 경우에 어쨌든 일방적으로 털려서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예 없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파이코인을 열심히 모아서 1,500개 모은 거 참 좋긴 한데 가격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굉장히 아픈 상태예요. 그리고 누군가 로그인을 시도한다 문자가 오길래 아니요 아닙니다 떠서 아니라고도 했는데 맥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접속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나오죠. 영어를 할 줄 몰라 맥시 거래소 조금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만 했다. 번호를 남겼다는데 번호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출금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잔고 사진을 봤을 때는 이미 털려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라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어떤 은행일지 이런 대응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면 결국에 이분은 15,000개를 털린 상태고,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해놔요. 근데 맥시 같은 거래소는 아마 협조 요청에 대한 이런 부분도 쉽진 않을 것 같다. 다만 뭐 고객센터나 이런 데 최대한 충분히 얘기해가지고 협조를 해달라라는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협조를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해외 거래소인데 특히 트래블룰이 안 돼 있는 그런 거래소들의 협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하긴 해요. 평소에 여러분들 이거를 안 당하려면 뭔가 예방책을 잘 세워가지고 방어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현재 이 상황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맥시 거래소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이게 맥시 거래소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의 그 계정 관리에 대한 좀 소홀, 이런 것도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근데 만약에 맥시 거래소에 대한 이 문제라고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다면 아마 요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명확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시 거래소든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출금을 할 때 그냥 생판 그냥 출금을 시켜주지는 않거든요. 뭔가 이거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좀 설 수 있게끔 분명히 논리를 주장해가지고 받아야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일단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고객센터 눌러서 상담원이 나오면 일단 내가 모르겠어, 일단 한글 상담원 좀 해달라고 얘기는 해보세요. 얘기는 해보시는데 이거는 뭐 방법은 없다고 봐요, 사실. 근데 최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힌트를 얻어내야 돼. 거기서 뭔가를 얻지 못하면 이거는 뭐 망한 거라 봐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뭐 고지를 부리든 땡깡을 부리든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부터 좀 물고 늘어놔야 됩니다. 결국에는 중앙화 거래소기 때문에 우리가 털린 건 이제 개인의 뭐 이렇게 책임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맥시 거래소 자체에 대한 중앙화 거래소의 좀 기책 사유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현재 이 상황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 나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